입니다. 오늘은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저녁방송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유튜브만 진행되는 거 아시죠? 네. 항상 유튜브만 월요일날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부르겠습니다. 한별빈님 어서 오시고요. 풍님 부자님, 전설의 복부인님, 오키님, 양윤성님 반갑습니다. JM님 오셨고요. 류준형님 반갑습니다. 트라이 암스트롱님, 최리치님 반갑습니다. 부추님 오셨고, 부추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사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올해 부추 사진 아니었어요? 황인수님 어서 오시고요. 음영숙님 반갑습니다. 땅콩 에이스님, 바람구름님, 화수분처럼님, 날마다 불기둥님 좋습니다. 불요파, 불요회님,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핫뿌리님 어서 오시고요. 화수분처럼님 반갑습니다. 하얀우유님, 김소영님, 박보미님, 네, 어서오세요. 네, 분노에 손절하셨다고요. SK 이야기 조금 해드려야 되겠네, 그죠? 복많은 레이디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오시고요. 그동안 생방송은 못 오셨다고요. 괜찮아요. 네. 자, 솔개님 오셨고요. 맨해튼님, 박혜경님, 부자곰돌이님, 반갑습니다. 피해븐님, 아자, 지선화팅님, 어서오시고요. 빨강망도님, 김영철님, 이상철님, 써니쌤님, 그리고 김영신님, 반갑습니다. 빠더써니님, 오늘 힘드셨어요? 네, 왜 힘들었지? 노마드님, 꽃두레님, 어서오시고요. 백조부자님, 반갑습니다. 새싹이님도 오셨고요. 얼굴이 너무 가까워요? 네, 가까우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부자스통님, 황마선님 어서 오시고요. 아리님, 나이스토용님, 김균혜님, 예스님, 행복한 통장님 어서 오세요. 통장에 행복한 날이 있어요? 네. 그런 날이 있으려나? 통장은 원래 항상 좀 허무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자세히 보십시오. 켈리설님 어서 오시고요. 셩셩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또 빠졌어요. 이제 왜 빠지는 거야? 왜 빠지는 거야 이거? 누구 때문일까요? 연기금 시벌로문 시기. 네. 씨는 발라 먹어야 되지. 네. 씨볼로 먹을 과일 먹을 땐 꼭 씨 발라 드세요. 연기금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연기분이 많이 팔았어요 오늘. 진짜 얘네들 좀 어떻게 때리면 안 돼요? 네, 좀 때려줘. 지금 보시면은요, 금융투자나 외국인 얘네들 사실 판 거 없거든요. 네, 외국인 1200억이고요. 금융투자가 지금 870억. 근데 연기금이 2700억을 팔았어요. 지 혼자 팔았어. 지 혼자. 지 혼자 뭐요 이게? 응? 지 혼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헬로? 연기금? 씨발라 먹냐? 아, 나 진짜 해주고 싶다. 연기금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연기금이 팔아먹는 건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들이 이제 팔겠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에 대한 어떤 매도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지들이 팔겠다는데 뭐 어쩔거요. 갖고 있는 거 팔겠다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주식 판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나나 되니까 뭐라 하는 거지,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계속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와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연기금 이놈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야. 연기금, 네, 네가 뭘 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거지. 연기금은 뭘 하는 거예요? 연기금 한번 볼까요? 네, 연기금. 도대체 네가 뭘 팔고 있냐? 네, 제조업, 대형주, 전기전자, 뭐 화학주 이런 것도 팔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거의 다 끝납니다. 대형주와 전기전자. 연기금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들이 뭐 조그만 종목 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것도 아니고요. 네, 큰 것만 가지고서 이놈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 때도 큰 것만 사고 팔 때도 큰 것만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후라라라락 쏟아지는 부분들이겠죠. 자, 이거는 사실 뭐 연기금의 잘못이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겠습니다만
네, 우리한테는 아주 네, 개떡 같은 일이죠.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대형주를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 그 매매 포지션 그것만 가지고 일단은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하는 한 방법이 없지, 그잖아요. 그래서 뭐 연기금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묶어놓고서 막 때릴 수도 없잖아. 너 일로 와. 그래갖고 탁 철컹철컹 해가지고 그냥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팍팍 날릴 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대형주를 피해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게 생깁니다. 대형주를 이렇게 피해가면 돼. 대형주 사이로 막 가면 되거든요. 비사이로 막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피해가면 돼요. 막 이렇게 대형주 막 이렇게 네. 피하면 되는데 이걸 잘 못 피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대형주를 내가 갖고 있어. 못 피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괴감이 들고요.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대형주 못 팔았다 이거죠. 그동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에 대한 어떤 미련, 네, 최진희 노래 이런 게 있었죠. 미련 때문에,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구나. 미련 때문에 못 파는 거예요. 왜냐면 사자마자 물렸잖아. 그리고 대형주잖아. 내가 좋아하던 우량주잖아요. 시총 상위권이잖아요. 그냥 물려도 된다고 하는 그런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거 덜컥 사놓고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이놈이 뒤통수로 팍 때리고 그냥 귓방망이를 때리고 있는데 넌 대형주잖아. 나는 널 믿을 거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계속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손절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배우지 못했어요. 뭐 대형주는 손절매도 없는 거잖아. 사실은 대형주는 손절매도 없는 거지. 근데 이 대형주든 중형주든 뭐 소형주든 다 떠나가지고요, 손절매도라는 것이 없는 상황은 다른 상황이에요.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많이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손절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샀어. 근데 여기까지 내려간대요. 그러면은 손절 매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주가가 조금밖에 안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버틸 수도 있다. 안 팔고 개길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더 많이 빠질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할래? 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파느냐, 존버를 타느냐. 자, 파느냐, 존버를 타느냐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냥 잘 버티는 거. 버티면 일단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표어가 하나 생겼잖아요.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네. 주식박물관에 가면 이런 글씨가 크게 써있죠. 존버는 승리한다. 실제로 주식박물관 가지마. 거기 아무것도 없어. 네.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있어. 이런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슬로건을 내세우고 주식을 가지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는데 자꾸 흔들려. 근데 왜 흔들릴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흔들릴까?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또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대형주 그래, 내가 버텨야지. 내가 더 들고 가야지. 내가 가지고 가야지. 이 생각하면서 굳건히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물려있는 사람들, 마이너스 뭐 20%든 30%든 네, 모르겠어. 일단은 대형주는 어쨌든 성투사가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올라온대. 맞아요. 언젠가는 올라옵니다. 언젠가는 올라올 거야. 네, 올라온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올라옵니다. 주식은 언젠가는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대형주든 중소형주는 가다가 뒤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주들은 어떻게든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한 가격대 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20% 30%야.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대. 근데 이 언젠가는 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희망적인 메시지이긴 해요.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어떻게든 승리한다는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요,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나의 멘탈이죠. 네. 나의 멘탈, 네, 멘탈. 정신상태. 내 정신상태가 점점 피폐해져 가요.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주식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강남에 빌딩도 몇 개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그런 어떤 그 노후 생활 또 나의 어떤 앞날이 굉장히 뭐 그 꽃길만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있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딱 2달 사이에 마음이 좀 바뀌었어. 나의 미래가 암울해 보이고 그냥 세상이 열받아 보이고 그냥 누가 그냥 지나가다 웃으면 나보고 비웃는 것 같고 너 이 새끼 왜 웃었어 뭐 이렇게 시비 걸고 싶고 막 네 그런 생각. 이게 멘탈이 벌써부터 금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찌지직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네 멘탈 이게 문제지. 음. 잘 버틸 수 있겠는가? 자, 이 존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네, 그 모양새가 바로 이 멘탈이거든요. 근데 정신력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이게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내 삶에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에, 내 인생에 주식이라는 놈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막 흔들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이 조금만 밀리면 슬프고 열받고 짜증나고 그냥 여보 오늘 뭐 먹을래요? 그냥 뭘 밥을 먹어 그냥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그냥 깍두기다 먹지 뭐 그냥 말 시키지 마 지금 막 죽겠다 떨어지 막 네 사람 이상해져요. 밥 그냥 뭐 맛있게 뭐 고기 반찬 지금 지금 시장 이런 상황인데 고기 반찬 먹게 생겼어 지금 말이야. 네. 아빠 이것 좀 해줘. 뭐 아빠? 말 시키지 마. 너 때문에 주가 빠졌어. 막 단풍이 왜 지죠? 막 네. 이렇게 된다. 사람이 이게 바뀌어. 그 조금 이상한 사람 바뀌어요. 이게 다 멘탈 못 잡아서 그래요. 이게 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시장에서 존버를 잘하느냐? 주식 그까이까 뭐 그냥 뭐 에이 그거 가지고 뭐 큰일 나냐? 네. 문제는 비중이란 이야기예요. 문제는 비중이요. 비중인데 이 비중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얼마만큼 유동성 있게 유도리 있게 잘 할 수 있겠느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그냥 얼굴이 뭔가 이제 막 굉장히 맛없는 음식을 먹은 것 같이 막 얼굴 이러고 막 일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얘기만 하면 막 그냥 도끼 눈 뜨고 막 사방 쳐다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대부분 꼭지에서 물렸는데 어떻게 물렸냐? 왕창 물렸어. 왕창 물렸는데 어떤 식으로 왕창 물렸냐면 내 돈으로만 물린 게 아니라 막 신용도 쓰고 막 빚내서 투자하고 막 한 종목에 몰빵 쳐놨고 나중에 떨어질 때 존버는 승리한다. 누가 그랬대지? 성투사 이 새끼 그러면서 비중을 더 실어가고 막 추가 더 하고 막 네 물타기 할 때도 아닌데 막 더 사고 막 주식은 떨어질 더 사야 된다고 막 근데 계속 사다 보니 계속 떨어져. 어떻게 해요? 살 만큼 다 샀는데 더 떨어졌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안 올라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삼성전자 네 우울해요. 사실 뭐 95,000원대에 샀으면 뭐 한 15% 나왔나? 지금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5%뭐 LG전자 네 우울하지 뭐 네 이거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거의 한 30% 가까이 나왔잖아요. 우울해. 뭐 LG전자 뭐 F카드 나온다 뭐 실적도 좋다네 뭐 폰 사업부 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좋다는 얘기 나면서 그냥 LG전자 상한가 가고 그때 못 사서 발 동동 굴렀는데 올라가는 거 보고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샀는데 꼭 그게 꼭지야. 야 너무너무 좋아. LG전자 뭐 우리 집에 있는 가전 뭐 냉장고 세탁기 TV 해가지고 전부 다 LG전자 가전은 LG지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LG전자 그 트럭만 봐도 그냥 사랑이 샘솟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결혼하면 신혼 가구는 다 LG로 해야지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LG만 봐도 열받아.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LG가 망하겠습니까? 근데 LG전자가 망하겠어요?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요? 고점에서 산 거하고요. 많이 산 거죠. 근데 떨어질 때는 사야 한다는 말은 또 어디서 주워 들어가가지고 그냥 떨어지니까 좀 득달같이 사. 조금 올라가니까 거봐 내 말이 맞죠? 또 사. 주가 빠지면 답이 없나 와. 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 LG전자의 추세는요 이런 식이에요. 네.
원래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있잖아. 오버페이스 뭐 그 마라톤 같은 거 하다 보면 막 뛰잖아요. 이렇게 우아 막 뛰어. 우아 막 뛰는데 내가 이렇게 뛰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놈이 휘잉 하고 달려가.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와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저놈이 시켜 나보다 빨리 가네? 나도 빨리 가야 돼. 막 이렇게 오버페이스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숨차가지고 쓰러지지. 결국에는 못 뛰는 거야. 끝까지 뛰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 추세야. 자기 추세고 오버페이스는 오버슈팅입니다. 주가가 정상적인 것보다 더 많이 뛰어 올라가는 거. 이때는 사람들이 살짝 이성을 잃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주식이 막 사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매수가 매수를 불러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자기 추세를 벗어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오버슈팅. 오버슈팅에서는 뭐가 돼요? 개인들 매수가 몰려서 비정상적인 상승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락으로 뿅 하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LG전자가 떨어지는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LG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끝일까요? 아니겠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13,000원? 여기가 끝일까요? 글쎄요. 추세라는 것은요, 오버슈팅을 하고 나면 떨어질 때 낙폭이 힘이 세지죠. 우리가 1층에서 공을 집어 던지는 거하고 63빌딩에 올라가서 공을 집어 던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떨어지죠? 1층에서 여기 1층에서 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요만큼 해서 또 하고 말겠죠. 근데 내가 63빌딩에 올라갔어. 63빌딩에 올라가가지고 공을 집어 던져.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또 반탄력도 크고 막 이렇게 크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추세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근데 정상적인 추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사람들이 LG전자는 쳐다보지도 않겠죠. 그리고 뭐가 걸리겠어요? 과매도가 걸리게 됩니다. 과매도가 걸리게 되면 반등이 나가게 됩니다. 반등이 나가게 되는데 이 반등은 뭘 위한 반등이냐면 자기의 원래 추세를 해나가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재수없으면 여기 12만원, 11만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아. 왜냐면 자기가 추세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추세를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 추세대로 원래 돌려놓겠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에서 산 게 일단은 잘못이지. 얘가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서 산 게 잘못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거, 그것이 잘못인 거죠. 그리고 비중이 많다면 여기에서 패닉이 옵니다. 추가적으로 더 살 수도 없는 상태에서 더 떨어지기만 해. 또는 추가 매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비중이 많아졌는데 더 떨어져요. 더 사는데 더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존버가 승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존버는 무슨 존버야? 이런 식 막, 네. 다시는 주식 안 해. 이제 다시 주식 안 해. 막.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돼요, 안 돼? 물린 사람도요. 물린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는. 네. 그냥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그것도 그냥 벌떡 일어난다는 그 기적의 그거 있잖아요. 네, 기적의. 네, 그 약 같은, 그 비머 같은 약 같은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라는 것은요.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물타기라고 하죠. 물타기. 이 물타기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제 다 빠졌습니다 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다 빠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하락은 끝이야. 이제는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고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 샀어. 좀 내려갔어.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타나요. 이럴 때 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자기 추세대로 돌아오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지가 나타나기 전에는 반등이 나가기 어렵습니다. 하락이 끝났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아직도 LG전자 기대감 많이 하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와, LG전자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냥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먼저 때려부시는 게 LG TV, LG 냉장고 이런 것들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LG가 바닥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너무 네, 어이가 없나? 자, 주가에는요, 제가 그 유튜브에 강의 같은 거 다 해드린 거 있잖아요. 강의 다 해드렸죠. 뭐 지지선이든 저항이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타기 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라는 것이 지금 그냥 우리가 다른 거 볼 거 없이요. 네, 다른 거 볼 거 없이 한번 보죠.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 큰 추세를 봤을 때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근데 지금 상황은요. 아주 짧게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뭐 모든 기법들은 다 통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진행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락세가 진행돼요. 주가가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떨어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 지금은 이런 국면은 어떤 국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습니까?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도깨비 도로인가? 아니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쯤 사면 될까? 어디쯤 사면 될까? 지금은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고 있지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냥 기다려봐. 언제쯤은 하지 올라갈 수 있을까? 기다려봐. 아직도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 봐라. 이제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느낌이 달라. 그죠? 올라가고 있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상한가 나와서 아마 매수를 못했겠지만 이렇게 내려가다가 옆으로 섰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올라섰다가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적어도 이런 모양이 나타나려면 어디까지 와야 될까요? 가늠하기 좀 어렵겠죠. 일단은 조정이 한번 찌게 한번 나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형성된 대형주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많이 올랐지? 이제 조정받고 다음번 지지선에서 이제 돌아설 때 나는 움직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음번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이라고 자꾸 생각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이 신호다. 네. 근데 아니지. 지금은 아니야. 좀 있다요. 그런데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에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자꾸 내가 기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한테 자꾸 얻어맞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내가 물렸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물렸어.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인정해야 돼. 나는 물렸습니다. 이거 뭐 쪽팔린 거 아니에요. 주식 하다 보면 다 물려요. 저도 뭐 항상 뭐 저점 매수 한다 그래도 일단 물리고 시작하는 게 주식이니까 물렸어. 네, 물렸다. 인정. 그럼 이 물린 상태를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우리가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진짜가 나오는 거죠. 그냥 내가 그 마음 이해해. 많이 물렸어. 왕창 물렸어. 돈을 좀 많이 넣었어.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이때 빨리 더 사가지고요. 그 손실난 거 빨리 복구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전문용어로 사다성어로 뭐라 그래요? 본전 생각. 네. 본전 생각. 이게 본전 생각이에요. 본전 생각되니까 자꾸 더 사고 막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살 때는요,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월급을 타가지고 매달 LG전자를 계속 살 거야. 나는 매달 사기로 결정했어. 그렇다면 관계없습니다. 이번 달에 사고 다음 달에 사고 지난달에 사고 지금 당장 사도 괜찮아요. 다음 달에 또 살 거라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살 거라면,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살 거라면 언제 사시를 따라도 난 관계없다 생각해요. 꼭대기에 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우상향의 역사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게 될 거니까요. 매달 살 수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매달 사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더라고.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요, 그렇게 가야 돼요. 나는 매달 살 거야. 매달 살 거야.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물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음 때 또 살 거잖아. 다음 때 또 살 거잖아. 그러면 주가가 아무리 많이 내려가도요, 망하는 기업이 아니면은요, 평단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내려가고 나면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게 적립식 투자라는 것에 대한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일단 처음부터 왕창 집어넣는데, 처음에 내가 1000만원 집어넣었어요. 근데 10만원씩 매달 추가 매수하겠다. 이거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평단가가 그렇게 혜택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미 여기서는 대응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런 계획하고 나온 거 아니시잖아. 그죠?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잘 들어보세요. 대한전선이 아니라 대한전선 할아버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어. 나는 LG전자를 처음부터 매달 20만원씩 매수하기로 했어. 난 매달 100만원씩 LG전자를 매수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G전자에 접근이 됐어. 그렇다면 괜찮아. 다음 달에 사실 거죠? 그 다음 달에 사실 거죠? 그 다음 달에 사실 거죠? 계속 사실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거는 그냥 빼박이야. 무조건 수익이에요.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무조건 수익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그런 계획이 없이 일단 LG전자 줄 테니까 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와장창 샀어. 그 다음 계획은 없는 거야. 일단은 사면 오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밀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충격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만큼 샀는데 그만큼을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달에도 그만큼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달에도 그만큼 살 수가 없거든요. 계속 내가 적립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매달 1000만원씩 계속 한 종목에 꼬라박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는 이런 하락 국면에서 내가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손절이 들어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과감하게 사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요. 많이 샀죠? 아무것도 사지 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일단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든 무조건 올라오는 시점이 나옵니다. 그 시점에서 요만큼을 사셔야 돼요. 물타기라는 거 하셔야 됩니다. 물타기라는 것을 그 시점에서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손이 근질거리고 매수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도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마. 그냥 이게 존버야, 존버. 그냥 버티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작업은 우리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여기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매수했어. 왕창 물렸어. 개기세요. 쭉 들어와 가지고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서거나 추세가 바뀔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주시면 돼. 그러면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점 대비해서 평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회복을 꼭 만들어줍니다. 이게 50%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성투사가 만들었어.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책방에도 나오지 않아서 내가 책을 안 썼으니까. 주가가 반등할 때는 기술적 반등이 항상 50%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부자성님,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부분이요. 그런 것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추세가 돌아설 때 매수하셔야 되겠죠. 요럴 때. 물려있으면 요럴 때. 물려있으면 요럴 때.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단가가 한 번에 낮춰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죠.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강의에 보시면 네, 손실도 이익으로 바꾸는인가 뭐 하여튼 그 뭐 물타기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그러면 아 이게 큰 시세의 하락이든 아니면 이렇게 뭐 뭔가 바뀌는 상황이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주식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타기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 너무 많아. 근데 나중에 여기서 이만큼 샀는데 여기서 그만큼 살 만한 여력이 없어. 그런 분들은요. 이거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비중을 자꾸 띄어내라고 그랬죠. 네. 띄어내야 돼요. 비중을 띄어내야 돼. 한꺼번에 다 팔면 정신적 충격이 옵니다. 에이씨 이런 주식해서 뭐하나. 그럼 주식시장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은 주식을 안 하게 되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그냥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어. 그냥 손실난 기억으로만 남게 돼요. 이 좋은
재테크의 수단을 왜 그냥 갖다 버려야 돼? 그럴 수 없겠죠. 비중 조절에 실패하신 분들은 나중에 추가 매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덜어내서 다른 종목으로 계속 이동하시고 적정한 비중까지 움직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뭘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를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물려있을 때 추세가 크게 하락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존버는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아요. 상황이 어딘지.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거지. 그냥 꽉 막혔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존버라는 그 의미는요, 높은 데서 사고 왕창 사가지고 일단 개기면 무조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한 2달밖에 안 됐잖아. 투자하신 지? 네.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게 존버하면 되겠지. 근데 이게 만약에 10개월이 되고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내려가고만 있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존버는 그래도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게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계속 내려가기만 해.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그때도 나올까요? 봐봐, 18만원짜리가 급격하게 빠지지 않고 그냥 17만원 갔다가 뭐 16만원 갔다가 다시 17만원 갔다가 또 16만원 갔다가 또 15만원 갔다가 17만원 갔다가 또 한참 기어다녀서 17만 5천원 갔다가 16만원 갔다가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럼 어쩌겠어? 이게 이러다가 보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3년 지나고 노천원 노총각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재다가 좋은 시절 다 보냈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뭐예요? 기회비용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거는 둘째 치고요. 이 기회비용.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돼요. 요거 하나 물려 있어서. 그냥 계속적인 존버, 계속적인 부분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많이 물려 있다. 그렇다면 비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덜어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좋은 종목들로 계속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렇게 해야지만이 포트폴리오가 또는 내가 종목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서 계속 이러고 있어봐. 힘들겠지. 너 그냥 한두 시간만 그렇게 버텨. 그러면 이렇게 버티겠죠. 근데 너 1년이고 2년이고 내가 하랄 때까지 있어. 그래놓고 자기는 외국으로 나가버렸어. 그럼 이거 들고 어떻게 버티겠어? 못 버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짐덩어리만 딱 짊어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존버라는 게 나오는 거지. 감당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들고서 존버를 합니까? 그래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회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중이 많으면 잘라가지고요. 그냥 한꺼번에 팔리면 안 돼요.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조금 뜯어내서 그 새롭게 올라가는 주식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 새롭게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겠죠. 이것도 물리면 곤란하다. 네, 근데 이건 올라가겠죠. 그리고 얘는 비중이 적어지겠죠. 계속 내려가겠지만 큰 부담은 없어져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지만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 됐을 때 그때는 내가 방치해도 괜찮아. 그리고 뛰어난 애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플러스 나오면서 계좌를 조금 보완해주고 나중에 얘를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체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주린이라든지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그냥 고점에다 왕창 밀어넣으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멘탈이 약간 흔들려버린 분들, 이런 분들은 대응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존버는 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답은 있어요. 존버, 즉 강하게 버티면 결국에는 그 가격대 위로 올라옵니다. 대신에 조금 기술을 가미해야지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게 그 정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풀이 과정에서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답까지 딱 도출해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대한전선 봐드릴까? 네. 대한전선은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자 봐봐요. 대한전선이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요거 한번 봐볼까요?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분명 감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네. 감자요. 그죠? 감자. 여기 감자가 있네. 네.
자, 감자가 있으면은요,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 감자가 있는 기업들은요, 부채 비율이 높고, 일단 기업의 선택부터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감자야,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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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종목을요, 어디서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내가 여기서 물렸어. 감자를 통해서 막 내려가. 이거는 종목 선택이 일단 잘못된 거죠. 종목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 내가 뒤질 종목이 아닌 것을 사라 그랬죠. LG전자와 대한전선을 서로 비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자체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자라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라면 이미 재무제표에서 이미 다 나와. 네, 다 나와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래도 물릴 만한 주식에 물리라 이 얘기잖아요. 물릴 만한 주식에 물려라. 그 뭔가 좀 내가 물려도 안심할 수 있는 주식.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네. 막 그런 생각 드는 불안한 주식에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적자가 막 몇 년 동안 지속된다거나 또는 뭐 유보율이 없다거나 이렇게 부채 비율만 있다거나 뭐 감자를 막 여러 번 한다거나 그런 기업들 사실 별로 없어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없다. 네, 그런 거 없어. 왜냐면 물려도 되는 주식만이 존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도요.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럼 답이 없어.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마지막 감자를 통해 가지고 더 이상 감자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지금도 그렇게 네 좋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도 뭐 감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했는지 그 개선이 다 안 된 것 같죠? 봐봅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 좋죠? 네. 근데 좋은데 뭐 일단은 재무제표 한번 봐봐요. 네. 지금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많죠. 그 다음에 유보율은 없어. 유보율 없고 그냥 부채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사실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돈이 없잖아요, 회사가. 네.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 뭐 누가 뭐 어떻게 빼갔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뭐 돈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 사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감자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그래도 조금 이제 버틸만 하겠다, 네, 라고 생각되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자리들이 이제 보통은 감자 이후에 대응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감자 이후에 대응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물렸다.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 감자 이전에는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답이 없어요. 네. 근데 감자 이후에 그래도 뭔가 조금 회복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요, 내가 물렸지. 그러면 어디서 매수하시면 될까? 여기서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50%의 수준으로 네, 주가는 항상 반등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물은 그렇게 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와장창 샀어. 상한가 가오는 거 와장창 샀어. 근데 뭐 이게 2년 3년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해. 이거 버틸 수 있겠냐 이거지. 못 버텨요. 네. 어차피 이런 종목은 선택도 안 하시겠지만, 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주식들은 매수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물렸어. 그렇다면 이런 포인트를 알아내고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감자가 될 것 같은 주식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감자가 될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되게 쉬워. 왜 적자 나는 기업들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왜 부채 비율 많은 기업들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까? 걔네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자가 말 그대로 자본금 감소잖아요.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힘들어. 월세도 못 내. 그래가지고 보증금 빼가지고 더 작은 가게로 옮기고 거기서 남은 돈으로 나머지 빚 갚는 거예요. 그게 감자야. 그러면 감자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작은 가게지만 빚 없이 시작하게 되니까 그래도 안정화가 되겠죠. 근데 감자하기 전에는, 감자할 때는 어떻게 돼요?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 생각해봐. 여러분은 뭐 100평 이런 집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 한 5평짜리 그냥 방 한 칸짜리 원룸으로 이사 간다 생각해봐요.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아, 죽을 맛이겠지.
하지만 빚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 100평에 살면서 빚 막 그냥 허덕이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단칸 원룸에 살아도 빚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시작하면 다시 뭐 20평 되고 30평 되고 50평 되고 100평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자가 끝난 주식이 안정화됐다면 거기서부터 매매가 들어가도 돼. 근데 감자가 될 것 같은 주식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이 정도도 사실은 감자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뭐 자본금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매매를 안 하죠. 네.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SKC는 횡령 혐의로 이제 거래 중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었어요. SK 네트워크스나 뭐, 요 거래 재개가 다시 됐죠? 네, 어차피 오후에 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공시 내용 잘 봐보세요. 네, 크게 저거 없습니다. 지금 뭐, 1335, 2000억 원 넘는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는데, 내용을 일단 볼게요. 공시에서 보시면, 얼마 정도 나왔냐면, 이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0.12%입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주가가 망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SKC도 한번 볼게요. SKC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지금 계속 정지 국면이고 공시 내용을 볼게요. 횡령 범위가 발생했는데 이건 7%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SK 네트워크스는 관계가 없어요. 네, 0.12 그 정도는 뭐 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SKC도 이제 주가 올려놓고 이런 일 벌어져가지고 이제 거래 재개되면 확 떨어질 것 같은데 이 횡령하고 배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운이 나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하고 아무리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횡령 배임은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우리한테 나 횡령하고 배임한다. 나 회사도 빼돌린다. 얘기하고 가져가는 놈들 없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래서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자기 자본 자본 잠식률이 50% 이상 되면은 상장 폐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빗대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 7% 정도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상장 폐지 뭐 이런 게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지금 실적 나오는 부분들 다 갖다 때려 막혀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1000억 원대라면은요. 얘가 지금 벌어들인 돈이 그 정도가 안 될걸. 그죠? 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다 쳐날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상황이 되는 거죠. 나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기업이 조금 부담스럽겠죠. 네. 그리고 배임 횡령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SKC가 뭐 배임 횡령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보고 나버리고 안 돼요. 이거는 네, 나올 때 일단 파셔야 됩니다. 네. 팔아 먹으셔야 돼요. 배임 횡령은 조그만 기업 같은 경우는요. 상장 폐지 그냥 바로 직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요거는 답이 없어.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가 네 어디 내 옆에 네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소문이 있잖아. 그 소문이 아니라 속담. 모진년 옆에 있으면 벼락만. 내 옆에 뭔가 나쁜 놈이 있는 거 아니야? 쳐다보셔야 돼요. 내가 뭐 전생에 뭐 잘못한 게 있나? 똥 밟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길 가다가 개똥 밟는 게 그게 뭐 내가 꼭 뭐 잘못해서 개똥 밟는 거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개똥을 싼 놈이 잘못인 거지. 뭐 어떡해요. 네, 거기에 개똥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내 마음을 좀 비우시고 거래가 재개될 때 팔아먹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거래가 언제 풀릴지는 공시에 나오지 않을까요? 안 봐서 모르겠네. 적법 조치를 한대. 다 늙어서 뭔 적법 조치를 어떻게 할 건데, 씨. 언제까지냐? 언제까지일까요? 여기 안 나와 있네. 거래 정지 언제까지 돼 있어? 공시가 더 나와 있나? 펀더멘탈 문제가 없대. 당연히 문제가 없게 왜 없냐? 뭐 기사를 다 저렇게 쓰고 있어. 해소가 되면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일까? 네. 언제일까? 네. 거래 정지. 따로 공시에 나온 게 없네요. 풀릴 때까지 나오겠나? 네.
요거 있다. 그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이게 배임 횡령이 나오게 되면 요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 뭐 상장, 이게 뭐 겁만 주는 거지. 사실은 상장 폐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장 폐지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15일, 추가 조치 필요 시에는 15일 이내에서 그것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9일 안쪽에서 이제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거래 정지가 감사합니다. 이제 풀리게 될 겁니다. 부자 금손이님 고맙습니다. 별일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날벼락이야. 날벼락. 우리가 그냥 잘 걸어가고 있다가 뭐 하늘에서 벼락 맞는 그런 정도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몰려서 집이 반파가 됐어. 그냥 뭐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상장 폐지는 안 될 거예요. 폐지는 안 될 거기 때문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 아마 매도가 막 쏟아질 겁니다. 그때 같이 좀 파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점 하한가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겠죠. 네. 고점에서 사시면 안 되는 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재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맞아요. 똥 밟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똥이 큰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똥. 네. 빅똥이라고 해야죠. 빅똥. 아, 나 똥 진짜 이 새끼들. 이게 똥. 똥파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똥이야, 똥.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조금 그냥 부담스럽다. 네, 그냥 재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장 폐지는 안 돼요. 그거는 없습니다. 상장 폐지는 없으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될 때 어떻게 풀려 나올 것인지 그것만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니커가 왜 거래 정지예요? 닭고기는 마니커인데 이건 거래 정지 안 되어 있는데 거래 정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뭔 소리예요 그게? 거래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공시 나온 거 있어요? 불금의 치맥도 어려워지나? 이러면은 거래 정지. 닭고기가 팔리지 않나? 따로 나온 거 없는데요? 네. 네, 공식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당장은 뭐 그런 거 없으면 회사는 내용은 별로 안 좋네요. 그죠? 실적 뭐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지금은 거래 정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요. 네. 무상증자가 하나 있었죠? 무상증자 JVM. JVM이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한 종목인데 매수를 해서 뭐 좀 물려 있기도 하고요. 네. 뭐 더 이제 저점권에서 이제 매수를 계속 해온 종목인데 요게 오늘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이야기를 아까 해달라서 아마 요거겠죠?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잘 못 가고 물리더라도 존버를 하려면 이런 주식을 하시면 돼요. 보세요. 시총은 2천억 밖에 안 돼.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ROE도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도 4000%야. 부채율은 50% 밖에 안 돼. 이런 기업은요. 때려 죽여도 진짜 배임 횡령 일어나가지고 막 돈 다 뜯어가지 않는 이상은요. 때려 죽여도 상장 폐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감자 이런 거 안 합니다. 대신 얘가 뭘 했어요 오늘. 시간 외에 그 거래가 끝나고 나서 뭘 했냐면 무상증자를 결정하고요. 주당 400원에 현금 배당을 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와, 배당을 400원 준대.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JVM이 배당을 줄 거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었어요. 얘는 배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기존에 있었던 거 보시면 배당금은 이렇게 주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이제 한미 사이언스와 연결돼 가지고 뭐 그런 관련 그다음에 이게 약 봉지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한 부분 때문에 뭐 개인 약 봉지 위생이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뭔가 좀 실적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살펴봤던 거고요. 뭐 기업이 내용 자체가 뭐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네, 자본금은 이만큼.
그 다음에 부채비율은 이만큼, 그 다음에 유보율은 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망할 염려 없겠네. 네, 망할 염려 없겠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계속하면서 수익은 잘 안 났어. 근데 그냥 개겼죠. 네, 그냥 개겼어. 개겼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여기 배당락 기준일 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주당 400원씩 배당이 나갑니다. 1% 조금 넘게 배당 나가겠죠. 우리는 4만원 아래에서 샀으니까. 네, 그렇게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결정이 나타나요. 100% 무상증자하겠다. 네. 자, 무상증자는 뭐냐면 돈을 잘 벌었다 이거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생기죠. 돈을 벌면은 뭐가 생기냐면 그 매출이 나가고 이익이 생겨요. 그러면 이 이익은요, 여기서 이제 배당 뭐 이렇게 비용 처리 나가는 거 있죠. 뭐 인건비부터 해서 뭐 설비 투자부터 시작해서 막 돈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 다 빼내고 나면 순수하게 남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돈이 많으면 이제 유보율을 계속 쌓아요. 유보율을 계속 쌓는데 이번에는 요거를 자본금으로 엎치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본금을 늘려주겠다. 그게 무상증자거든요. 근데 무상증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호재입니다. 엄청난 호재거든요. 호재인데 이 호재의 시기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상증자 한대요 라고 얘기가 나오면 요거는 조금 더 오르다가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무상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주가가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확인사살 시켜준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끝난다라는 신호가 돼요. 근데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간 상태에서 무상증자가 지금처럼 기습적으로 나와버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어요.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무상증자가 100% 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월 29일인가 공시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3월 29일이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1일인가? 네, 3월 31일인가? 하여튼 뭐 요 언저리예요. 요 언저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증자를 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4월달 들어가면서부터 4월 말까지인가 거래정지가 들어가요. 무상증자 하기 위한 주주명부 폐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무상증자가 진행되는 구간이 4월 20 며칠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만약에 갭으로 팡 튀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강도에 따라서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가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어쨌건 증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회사가 나 튼튼해요 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존버 타도 괜찮아요.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종목들 갖고서 존버 타고 있으면 아주 괜찮죠. 이 종목도 여러 번 매수를 들어갔어요. 왜 안 올라가긴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 매수도 계속 들어왔고 또 버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기업이 멀쩡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밀리고 있으면 어떻게든 올라갈 빌미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일단은 좀 즐기시면 돼요. 못 사실 것 같아요. 못 사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 외에서 이 무상증자 공시 나오면서 거래가 딱 끊어져 버려서 시간 외에서도 못 사게 만들었어요. 시간에서도 못 사게 만들었고요. 내일 만약에 갭으로 튀어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네, 따라가서 매수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운이 좋아서 점 상한가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뭐 더 못 사겠죠. 어차피 못 사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못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주식수가 일단 2배로 늘어나게 되실 거예요. 2배로 늘어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버티는 주식들이 지금 같은 때 효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무조건적인 존버, 그냥 잘 버티면 성공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네. 네, 관리력 발생합니다. 그게 기준일이 29일인가 31일인가 하여튼 그래요. 네. 그렇게 됩니다. 권리력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50% 까일 거예요. 왜냐면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나니까 50% 까입니다.
근데 보통 무상증자가 나오면은요, 많이 오르기 때문에 50%이 권리락이 발생을 하더라도요, 주가가 그냥 요 정도 수준 거의 비슷하게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 무상증자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또 너무 올라가게 되면 무상증자 하고 나서도 또 이제 주춤거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뭐 공시가 떨어지고 나서 네, 그 매수하시면 좋지 않겠죠?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누릴 수 있는 상황들. 근데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식을 존버를 한다라는 그 개념은 말이에요. 주식을 존버를 한다는 개념은 비빌만한 주식에 존버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비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네. 뭔가 비빌만 하잖아요. 뭐 특별히 빠진 것도 없고요. 시장은 무지하게 빠지고 있지만 그냥 버틸만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개기는 거지. 네. 그냥 개겨보는 거예요. 또는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만큼 많이 샀어. 많이 샀어. 그래가지고 외국인 평단가가 막 한 2만 원이야. 근데 지금 주가는 한 만 원이에요. 외국인들이 한 마이너스 50% 보고 있어. 이런 것들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 이런 것들을 조사해가지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시면 주식을 내가 이걸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버려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이 딱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접근하실 때 아까 전에 뭐 그런 대한전선 이런 거 접근하지 마시고요. 종목을 딱 보세요. 그냥 내가 처음 보는 주식이고 아니면 뭐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주식이고 처음 들어보는 주식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뭐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회사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실제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뭐 크게 영향은 없겠구나. 크게 올라온 거 없으니까 지금 연기금이 팔아먹을 이유도 없겠구나. 아직 시세가 안 나왔으니까 조만간 나오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거거든요. 뭐 휠라홀딩스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그게 무섭다고 생각한 적 별로 없지 않았어요? 뭐 4만원까지 빠졌을 때 3만원대까지 내려갔을 때 이때 무서웠을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 도대체 이게 어디쯤 돌아서서 어떻게 사면 좋을까? 그 부분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지. 무섭지 않아. 왜요? 이런 종목들은 망할 염려가 전혀 없잖아. 또 업황이 호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국인들도 많이 사놓고 지들도 같이 물려있다면 같이 돌아버리는 거지 뭐. 그치? 한번 죽자. 네. 한번 죽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강원랜드는 마찬가지예요. 강원랜드도 그때 말씀드렸던 시점이 작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상황이 더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이만큼 떨어졌을 때 겁이 났을까? 아니? 네. 얘는 지금 적자이지만 영업이 다시 재개될 걸 알고 있어요. 영업만 재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땡기러 갈 거 아니야. 네. 유보율은요 몇 퍼센트가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그냥 몇백 프로 이상이면 괜찮아요. 몇백 프로 이상만 돼도 괜찮고요. 1000%대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회사가 망할 염려는 없습니다. 네. 유보율이 1000%만 넘어가도 망할 염려 없고요. 그냥 몇백 프로대 이렇게만 나와도 괜찮아요. 유보율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보율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게 항상 이 부채 비율. 네. 부채 비율 100%안 넘어가면 망할 염려 없습니다. 유보율이 있고 부채 비율 100%안 넘어간다? 그러면 망할 염려 없죠. 실적이 잠깐 안 좋을 수도 있어. 상황적인 부분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조금만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앞으로 업황 좋아지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거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은 존버로 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존버로 타는 겁니다. 지금 수익이 안 나와서 기분 나쁘지만 존버 타도 괜찮아요. 손실 조금 나와도 괜찮지만 존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존버를 타는 거지. 꼭대기에서 와장창 물려가지고 그냥 택도 없는 존버를 타고 있으면 여기서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중간에 다 지쳐버린다고요. 강원랜드도 뭐 이런 데서 물렸다? 물릴 수 있겠죠? 네, 물렸어. 계속 존버를 다 지쳐버리거든요. 네. 언젠가는 또 다시 돌아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추세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거죠. 존버를 타는 기업들은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려가고 있는 중에서는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벌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잖아. 돈 버는 주식은 뭐예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려가는 주식에 돈 벌어줍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내가 주식 샀는데 올라가야 돼. 근데 성투사는 왜 주식 하면 맨날 물려요? 네, 그거는 미안합니다. 네, 그럴 수 있지. 네, 존버하는 거지. 네, 하다 보면 다 돼. 근데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사면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난 손해본다는 얘기야.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주식을 사지 말라고요. 그냥 이렇게 버티는 시점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괜찮아요.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추세를 하락으로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뭔가 비빌만한 게 있어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난달에 해드렸던 게 뭐였어요? 현대 엘리베이터. 망할 염려는 없어요. 네, 망할 없어.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지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고 갔습니까? 그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가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고 갔습니까? 망할 염려 없습니다. 뭐 부채 비율 높고 유보율 높다고 하지만 이런 기업은 망할 염려 없어. 삼성 엔지니어링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정사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업황을 타고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또 뭐 있어서 현대홈쇼핑. 네. 망할 염려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많이 안 빠졌어. 지금 많이 빠져봤자 마이너스 한 5%겠지. 네. 외국인 들어와 있는 거 봐봐요.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업황 자체가 기업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빠져도 존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했어? 여기서 매수를 했어? 이건 아니야. 이거는 존버가 들어가시면은 고생 많이 해요. 이거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버텨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지금 대형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CGN 이런 거 존버 타지 마시라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매도를 말씀드리고 있잖아. 근데도 이때 그냥 캥헝헝헝하 해! 막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 CGN 공부하라고 그랬지. 내가 CGN 공부를 내가 꼭 해야 되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네. 이거 뭐 때문에 올라간 거야?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 실적 때문에. 실적이 폭발적이다. 그렇지. 실적 폭발적이에요. 지금은요. 아니잖아. 그럼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실적 나오겠어? 유지가 되겠어? 아니 반토막이라도 되겠어?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거잖아요. 실적이 더 갱생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래 가치로 돌아가셔야 되겠지. 네. 돌아가신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가는 더 빠질 거라 생각해요. 네.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존버 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존버 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많이 욕했던 종목이 뭐예요? HLB. 네. 그것도 네가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들고 있냐? 네. 내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욕을 쳐먹고 네. 존버 타면 안 돼요. 이런 건 존버 타면 안 되는 거야. 존버 타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대응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존버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야지 돼요. 내가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요. 많이 올라간 주식에게는 기회가 적어져요. 이미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이만큼 올라갔어.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고작 이만큼인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존버를 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뭐 진짜 점쟁이고 막 작두로 맨날 날 갈아가지고 뭐 쌀알 집어던지고 쌀 집어던지려고 여러분들 쌀 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쌀 뭐 이렇게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많이 올라온 주식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표를 내걸잖아요. 고점 지옥. 네.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저점 천국. 밑에서만 사봐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힘들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지가 빠져봤자지. 오늘 포트폴리오도 보니까 수익 난 것들 조금 내려온 것들 있지. 밑바닥에 있는 것들은 그냥 뭐 0. 몇 프로, 1%대. 많이 빠져야 2%대 뭐. 네. 그리고 또 많이 빠진 것도 있어. 많이 빠진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중이 약해. 개겨.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밀릴 수 있어. 왜냐면 시장이 개떡 같으면 밀리지. 밀렸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조금 샀어. 버텨. 언제요? 반드시 돌아온다. 사랑도 반드시 돌아오는가? 돌아온다. 물타기만 잘 생각하시면 다 빠져나올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 나는 다 계획이 있어요. 네. 저는 주식을 살 때 다 계획이 있습니다.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질 것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것이다. 다 계획이 서 있죠. 그런 계획 없이 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물렸다는 표현은요, 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좀 그렇죠. 네, 장이 막 좋아져야, 이렇게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나 물렸어 라고 나오는 거지. 지금처럼 조정받고 있을 때는 다 물리는 겁니다. 네. 지금처럼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내 종목이 수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버예요. 조정은 일단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 버텼느냐. 오늘 코스닥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중소형주 갖고 계신 분들 2% 넘게 빠졌는데 내가 이 정도 범위 안에 오늘 보면 한 5% 안쪽에 변동성이면은 여러분들 종목들 잘 하신 거예요. 그보다 더 안쪽에 변동성이면 더 좋고요. 지금은 뭐냐면 대형주가 밀리는 장이기 때문에 심리가 나빠져요. 그래서 애매한 중소형주들까지 얻어맞는데 얘네들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가 막 왕창 빠질 때 얘네들은 그냥 조금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차이에요. 그냥 다 같이 빠져요. 빠지는 건 그냥 그렇게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건 장이 내려가니까 빠지는 것이다. 내가 오늘 계좌가 좀 내려간 이유는 장이 빠져서 내려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돼요.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무방을 하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또 그런 것들을 듣고 근데 돌아서면 또 물어보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영신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정하기 싫어. 인정하기 싫어. 내 의견에 네가 동조해주면 안 되겠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일구야 동조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괜찮다고 해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정확하게 보셔야지.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답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동조해달라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안 됩니다. 동조해드릴 수 없어요. 저는 항상 매매 시점도 종목만 바뀌게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든 그냥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매수하는 자리들 그렇게 다 알려드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종목들 많이 올라간 것들 봐봐요. 다 똑같은 자리에서 다 사요. 종목들이. 제가 수익이 나온 뭐 남해화학도 지금 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걱정 안 해요. 다 똑같은 자리거든. 어떻게든 가요. 네. 어떻게든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가는데 이런 것들을 왜 걱정해? 이런 것들이 존버예요. 근데 얘네들은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얘네들은 존버를 못 한다고. 왜냐면 되게 재밌는 게 수익이 안 나오고 옆으로 계속 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루하다고 존버를 안 해요. 그럼 확 올라가는 거 여기다 대고 탁 사가지고 물려서 여기 이만큼 올라왔는데 앞으로 더 가야지. 내리면 더 가는 거야. 요 엉뚱한 데서 존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맞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네. 뭘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드가 별로 없어서 조금씩 나눠서 여러 군데에 투자 중이신데 한 종목당 비중을 늘려야 벌지. 자, 리스크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진짜 초보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간과하시는 게 있던데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되게 쉬운 거면서도 굉장히 기본이거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말이에요.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보시면 돼요.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설명하기 귀찮으면은 그냥 그래서 넌 돈 벌었냐? 요거 하나로 사실 끝날 수도 있겠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요. 리스크는 얼마? 100%. 맞죠? 왜냐면 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한 종목이 올라가면 성공 확률 100%, 떨어지면 실패 확률 100%.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리스크는 100%예요. 10종목을 갖고 있으면 10종목은요. 리스크가 분산이 되겠죠? 10%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리스크가 줄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된다고 해. 또 여기 설명 들어가면 복잡하잖아. 여기까지 된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10종목을 사게 되면 종목당 리스크는 10%가 돼요. 그래서 리스크가 내려갑니다.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것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거 아니고요. 리스크는 낮게 대신에 수익은 크게. 요게 가능한 게 저점 매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주식을 보더라도 전부 다 큰 수익을 보는 종목들은 다 밑바닥에서 출발했던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중간에서 이만큼 올라갔을 때 수익이 이만큼 났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밑바닥에서 출발해야지 큰 시세를 엄청나게 먹는 거죠. 왜냐하면 복리가 그런 거예요. 아까 복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뭐 20년 30년 계속 보유하면 복리의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만원짜리가 10만원이 되었어. 10배 갈 수 있잖아요. 10만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10만원짜리가 나중에 10%만 움직여도 나는 원금에 100% 수익이 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복리입니다. 만원짜리, 나는 만원밖에 투자 안 했어. 만원짜리 한 종목을 샀는데 이게 나중에 많이 올라가서 10만원이 됐어. 근데 10만원짜리가 호재가 나와가지고 10%가 올라갔어요. 근데 나는 원금에 100%가 뛰는 거야. 만원을 버는 거예요. 이게 복리예요. 이런 복리. 그래서 20년 30년 후에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리의 마법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되려면 뭐가 되냐면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계속 끌고 갈 수 있었어야 돼요. 이게 되려면 리스크가 없는 상태로 계속 존버할 수 있어야 한다 얘기지. 네, 리스크가 없는 상태로 계속 존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리스크가 없지 않아. 주식이란 것은 리스크를 무조건 동반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식은 그런데 리스크가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해야죠. 잘 봐봐요.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또 뭐예요? 종목당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종목당 리스크. 근데 이거는 사실 답 없어요. 네, 종목당 리스크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냥 뭐 저점 매수 이런 거 하는 거밖에 답이 없어. SKC 같은 게 갑자기 배임 행동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 이런 리스크는요, 종목당 리스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100%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잖아요. 포트폴리오당 리스크. 이건 뭐냐면 내가 투자한 원금, 투자금에 대한 리스크란 이야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말이에요. 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종목 하나가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주식에다가 이 그 포트폴리오에다가 10억을 집어넣었어. 내가 10억을 투자해가지고 얼만큼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10억으로 매수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100%가 났든 마이너스 20%가 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이해되세요? 구성 종목이 플러스든 오르든 내리든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투자한 돈이 수익이 나고 있느냐. 네. 핵심이에요. 그러면 잘 봐봐요. 내가 10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어. 10개의 종목을 보유한다. 그러면 1번이 뭐 마이너스 10% 나왔어. 예시 이게만 뭐 이렇게 네 마이너스 10%. 네 하나는 마이너스 한 5%. 네 뭐 하나는 마이너스 20%. 네 다 저거다 그냥 막. 네, 네 마이너스 한 또 한 7% 막 그렇게 써보자. 네, 네 마이너스 이거는 재수 없어가지고 40%. 네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플러스 뭐 한 4%, 5%, 뭐 10%. 그 다음에 뭐 3%. 근데 하나가 잘 터져가지고 200%가 나왔어. 지금 우리 현대바이오처럼 한 300%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좌는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좌는 수익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200%까지 아니라 100%만 나와도 돼요. 네, 100%만 나와도 수익입니다. 아니? 한 70%만 나와도 수익일 것 같은데? 봐봐. 그래도 수익이죠. 700이 아니고 70%만 나와도 수익이에요. 이게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종목당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비중이 작은 주식인데 마이너스 50%가 나왔어. 괜찮아. 네. 근데 물론 그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은 또 나중에 수술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회복을 시켜주거나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요. 저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수익이 안 나온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만 탁 튀어주면 돼요. 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제가 포트폴리오 하고 있는 공짜 종목의 개념이죠. 지금 공짜 종목이 벌써 6개 이상 나왔죠. 공짜 종목의 개념이고, 네. 그 다음에 10개 찍어서 설마 하나도 안 올라가겠냐? 이해되세요? 존버할 주식들 10개 찍었는데 설마 하나도 안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만 올라가도 여러분들 계좌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그 종목이 올라가 수익 나고 있고 또 내가 괜찮은 종목을 갖고 있어. 그럼 걔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무슨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100% 수익이 났어, 200% 수익이 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만큼 수익이 나느냐, 그 얘기죠. 한 종목만 찍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셔도 괜찮아. 정말 잘 찍으면 돼. 잘 올라가는 거.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야. 공부 안 하고. 불가능하겠지. 네. 노마드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주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금밖에 못 벌, 10만원밖에 못 벌었어. 어떤 뭐 그렇게 돈 언제 버냐? 왕창 사야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이번에 대형주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왕창 물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냥 뒤통수 빡 때려 맞은 거 아닙니까? 네, 올라가는 것만 사면 그냥 올라간다. 네, 그것만 생각해. 우리가 복권 사면 당첨될 것만 생각하죠. 이거 떨어지면은 나 5,000원 잃어버린다 이 생각 절대 안 해. 로또로 5,000원 주고 샀어.
이거 당첨되면 내가 강남에 빌딩 세우고 막 자동차도 막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내 성촌한테 쌀도 공양미 300성 보내주고 막 이런 생각들 막 하고 있죠. 근데 낙첨되면 어떻게 되지? 5천원 날아가는 거야. 네. 끝나는 겁니다. 5천원 굿바이. 안 될 때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제 복권 같은 경우는 5천원 정도 했다. 5천원이 사실 내 인생에 부담은 안 주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 부담은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죠. 근데 이런 것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또 복권에다가 막 몇백만 원씩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될 일이죠. 자, 그러면 포트를 살 때 종목당 비중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특강 같은 식이 돼버린다. 그죠?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특강식으로 많이들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봐요. 종목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요즘에 그 감시가 강해져가지고요. 종목 이름 있는 거 거의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이름은 말씀 안 돼요. 요즘에 감시 조금 강해졌어요. 네. 종목당 비중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초기 접근은 똑같이 하라 이거죠. 똑같이 하라. 저는 일단 3% 삽니다. 네. 저는 일단 기본 3% 사요. 뭐 1% 사도 괜찮고요. 뭐 5주만 사도 괜찮고요. 뭐 10%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사면 안 되니까 조금만 사도 괜찮습니다. 1%, 2%, 3%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3% 사요. 일단 3% 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불타기로 추가 매수 들어가죠. 내려가면 존버 타요. 네. 존버 탑니다. 안 팔아요. 왜? 3% 가지고 내 계좌를 흔들 거야. 니가 씨, 뭐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산 주식이 뭐 좀 내려간다고 해서 뭐 큰일 나. 씨, 뭐. 네. 감사합니다. 유영일님 역시 성투사님은 주식계의 감촉이 네. 항상 좋은 말씀 내려갔어. 내가 근데 감사드립니다. 3% 비중만 가지고 지금 내가 LG전자를 꼭대기 잡았어. 근데 3%로 마이너스 한 20% 손실 나왔어. 어쩌라고 3%인데. 그렇잖아요. 그거 개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다 빠지고 올라가면 추가 매수. 그래서 빠져나오죠. 그래서 저는 손실이 나는 주식은 있어도 아직 손절 매도는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또 물타기도 한번 해서 빠져나오는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 한번 걸어서 제가 또 빠져나온 거 한번 해보드렸잖아요. 그 뭐였지? 킥 에이프로젠. 네, 그런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을 다 세워놓고 종목에 접근하시거나 투자를 들어가시면 사실 그렇게 손실을 크게 볼 일이 없습니다. 네. 주가가 빠질 때는 잘 버틸 수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뒤지게 수익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올라갈 때 많이 벌어두세요. 내려가면 다 깨집니다. 성투사도 깨져요. 네. 나는 내려갈 때도 돈 번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회원 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입하면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 빵빵 튀어나가는 주식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냐면 사면 기다려야 돼. 네. 그럼 여러분들 막 저쪽에서 물려갖고 오거나 손실나고 있거나 마음은 급한데 사가지고 그냥 기다리십시오. 네. 오늘도 괜찮아요. 괜찮아지겠죠. 버티세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분이 풀리겠죠? 분이 안 풀리겠지.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의 포인트고요. 불타기 할 때는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막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비중을 한 10%까지 잡습니다. 네. 종목당 비중을 10%. 뭐 근데 사실 비중 이거는 초기 접근만 지키시면 되고요. 나중에 올라갈 때 사는 거는 큰 의미 없어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비중 엄청나게 많아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비중 엄청나게 많습니다. 올라갈 때 계속 사가지고요. 네. 그럼 뭐 오버해도 괜찮아요. 뭐 올라가고 있는데 뭐 수익 나고 있는데 뭔 상관입니까? 그죠? 내려갈 때는요. 일단은 다 깨져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마이너스 10% 내려갔으면 시장이요. 나는 마이너스 5%로 맞겠다 이거죠. 써니쌤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마이너스 10% 빠지면 나는 5%로 막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전제 조건 달았죠. 지금은 가입하지 마. 그렇지만 만약에 한 달에 돈 1,000만 원 이상씩 막 날리고 있다. 손실로 계속 깨지고 있다. 그러면 고민해보라는 얘기예요. 사실 가입비 이벤트 할 때면 싸요. 근데 이벤트 안 하잖아. 근데 지금 돈 1,000만 원씩 날리고 있어. 근데 가입비가 그게 몇십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 왜냐면 1,000만 원 깨질 거 500만 원으로 막아드리겠다는 얘기거든. 500만 원 벌잖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문가랑 같이 한다고 해서 하락장에서도 무조건 수익 난다, 손실 안 난다, 그거 아닙니다. 손실 나요. 근데 그 손실 나는 것을 어떻게 제어를 하고 상승 나올 때 그걸 다 돌릴 수 있겠느냐, 그거거든요. 네, 총 투자금의 3%입니다. 올라갈 때는요, 많이 봅니다. 시장이 플러스 10% 벌면 나는 플러스 30% 먹겠다 이 얘기죠. 네, 먹겠다. 네. 이해되십니까? 장이 횡보가 들어가거나 조정이 들어갈 때는 아래로 빠지고 있을 때는 일단 버티는 게 답이야. 버티셔야 돼요. 근데 버틸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꼭대기에서 매수해 놓고 버티겠다 그러면요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비중 많으면 엄청 고생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 그리고 업황도 잘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작년 연말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어. 작년에 찬바람 불 때부터 한 11월 달 말 그 정도부터 대형주 말고 이제는 중성주 갈아탑시다. 계속 포트폴리오 바꿔드리잖아요. 그런 흐름을 타야 되고 고점 매수 절대 하지 마. 이제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뭐 LG전자든 다 매수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그런 애들은 수익은 안 나잖아. 걔네들은 수익이 안 나지만 지금 뭐 밑에서 산 종목들은 수익이 많이 안 나더라도 10에서 20%씩은 나오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야? 뭐 지금 같은 장에서 뭐 몇백 %씩 원하는 거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네, 장 좋을 때는 막 터질 거야. 근데 그게 핵심은 요거예요. 살아남아야 돼. 뭐 장 좋을 때 돈 버는 거 누구나 다 돈 벌잖아. 근데 장 빠질 때 그냥 다 뒤져버리면 어떡해요? 장 빠질 때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어. 죽었어. 나 더 이상 주식 투자 안 할래. 그러면 다음번 상승할 때 100% 먹을 수 있겠어? 못 벌지.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국영수 같은 거야. 국영수. 네, 저점 매수는 국영수야.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항상 까먹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나 근데 저기서 샀는데 어떡해요? 네. 물리면 답이 없다. 네. 물리면 답이 없어요. 고점에서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고점에서 물리면 존버가 아니라 존버 할아버지도 답이 없어요. 거기서 비중까지 많다.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네. 대대로 물려줘야지 뭐. 3대가 그 주식을 가지고 고통받을 때도 물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 답이 없어요. 저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개기시면 돼요. 버티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마이너스 10%가 나왔든 20% 나왔든 그냥 올라갈 때 보면요. 상한가씩 팡팡 터트려 버리면 마이너스 10%짜리도 20%짜리도 금방이야. 현대바이오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대바이오 또 흑역사를 얘기해 드려야 돼요. 현대바이오 이거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 한 20%? 네. 매수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아니겠구나. 한 30%까지 아니겠고 한 20 몇 %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올라갈 때 봐봐요. 상한가 몇 방이면 그냥 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300% 나오잖아. 그게 주식이에요.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차이입니다. 버티냐 못 버티느냐. 네. 마이너스 6%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 초라하면서요. 네. 완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면 괜찮아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장 대비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사느냐.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불지옥만 기다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지옥만 기다린다. 왜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느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매도를 못 할까? 고점에 사서 그런 거예요. 고점에 사서. 아직 덜 먹었는데 주가가 자꾸 내려가. 그러니까 못 파는 거지. 근데 생각해 봐요. 내가 밑에서 샀어. 주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언제 팔아도 돼. 이 매도 타이밍 뭐 달라고 고민합니까? 밑에서 샀는데.
이때 팔면 어떻고, 이때 팔면 어떻고, 이때 팔면 어떻고, 이때 팔면 어떻고, 그냥 아주 그냥 개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지.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매수 시점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바꿔보세요. 내가 자꾸 계좌가 손실이 나요. 자꾸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그럼 지금하고 완전히 반대로 해보세요. 내가 매수를 어떻게, 지금 방송 끝나고 나서 차트를 한번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수한 종목의 차트를. 내가 고점에 샀나 저점에 샀나, 이격이 크게 벌어졌나 안 벌어졌나 다 나오실 겁니다. 차트만 보면 아, 내가 높은 데서 샀구나. 그 느낌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냥 희망이 없어 보여야 돼. 아, 이 주식 이렇게 개떡같은 주식 올라가겠냐? 그거 그냥 믿고 한번 사보십시오. 그런 거. 아, 이게 개떡같은, 근데 항상 기본 따라줘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뭐, 휠라홀딩스가 됐든, 뭐, 이거 봅시다.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건 회사가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돼요. 회사가 지도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죽내사내 그러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 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기업 사시면 안 되고. 네. 밥은 먹고 살아야 돼.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뭐였지? ENM. 화신 이런 것도 마찬가지. ENM 이런 것도요. 여기서 그냥 뒤지게 사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데 뭐 상관없어. 어쨌든 수익축이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다 내려갔다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야. 근데 뭐 수익이 나온 것도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는 거지. 네. 사는 거지. 화신? 네. 망하려면 없으니까 사는 거지. 뭐 올라온 게 없어야 돼요. 뭐 이런 주식이 왜 사냐라고 얘기했겠지, 그때? 네. 아마 이때도 한 달 반, 2달에 걸쳐가지고 계속 매수만 했어. 문자 받으면 화신 꼭 껴있었어요. 11번이나 매수했어요. 11번이나. 매수 문자 11번 나갔어요. 근데 이런 주식을 왜 삽니까?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사는 거예요, 다. 그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 노리세요. 뭐 현대 뭐 위아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네. 아우 이런 개떡같은 주식을 왜 삽니까? 그때 갈만하니까 하는 거지. 지금 시세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살 때 진짜 못 갈 것 같은 거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 자꾸 물리시는 분들, 잘하고 계신 분들 말고요. 잘하고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계속 하셔야 되고,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자꾸 사면 물리고, 자꾸 사면 손실 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야, 이 주식은 진짜 개떡 같은 주식이다. 그러면 그거 한번 사보세요. 그러면 갑니다. 신기하죠? 그럼, 아, 내가 얼마나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딱 보게 되실 거예요. 네. 우리 빨봉 가지아님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서 오셨으니까 이제는 방송을 마쳐야 되겠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 아 도대체 시간 누가 자꾸 돌리는 거야? 네? 시계 누가 돌린 거예요? 누구야? 시간이 10시 반이야. 깜짝 놀랐네. 자 아무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말씀하시면 요즘에 감시가 심해져서 답변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시간이, 시간 반이 넘었어. 네. 반이 넘었어. 아이고, 깜짝이야. 자, 아무튼, 여러분은 시간이 또 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고요. 내일 낮에 오세요. 내일 낮에 오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이 얘기 안 듣고 그냥 방송 종료한다니까 나가신 분들은 이제 못 듣겠지? 내일 낮에 13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네, 내일 모레 이제 월급 날이니까 월급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되실 겁니다. 네. 월급 종목 공개가 될 겁니다. 어떤 차트요? 뭔 차트? 네, 아무튼요. 네, 월급 종목이 내일 공개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후행 매매를 하죠. 네. 선행 매매는 불법이니까 저는 후행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사겠습니다. 뒤에 사겠어요. 네. 후행 매매 할 겁니다. 디올? 디올 친구 잼? 디알? 잘 봤어요. 네. 리치님 잘 보셨습니다. 뭐 이거 안 봐도 알잖아요.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뭐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뭔지 아시겠죠? 느낌 딱 오잖아. 그쵸? 네.
이건 잼, 이제, 네, 잼, 째자, 잼, 이렇게 되는, 네, 네, 맞습니다. 하방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계 훅 벌어지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건 하방이에요.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유튜브로 오셔도 되고요. 88TV 오셔도 됩니다. 88TV 오셔도 되고, 방송은요, 저녁 방송은 매주 월요일 써드려야 되려나요? 지난번에 해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신가 보다. 그죠? 무료 방송 시간 알려드릴게요. 월, 목, 저녁 9시 21시라고 하죠. 21시. 그 다음에 화요일이 13시 30분 13시 30분. 그 다음에 월요일이 아침에 9시 아침 9시 이렇게 총 4번 있습니다. 네, 총 4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했었고요. 오늘 저녁에. 근데 월요일날 하는 저녁 방송은요, 유튜브에서만. 월요일 방송은 유튜브만. 이거 야매로 하는 거야. 네, 원래는 시간표가 없는데, 예, 야매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88TV와 함께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무료 방송 시간표 일주일에 4번 있습니다. 네. 월요일 저녁 방송은 88TV에서 진행이 안 됩니다. 원래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원래는 제가 4번 했잖아요, 무료 방송을. 근데 시간표가 3번으로 줄어들면서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는 했는데 88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진행하는 거라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그냥 계속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거 낮이죠. 13시 30분은 낮, 21시는 밤, 이건 아침 9시, 월목 밤, 화 낮, 월 아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낮에 오세요. 내일 낮에 오시면 네, 월급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도 개떡 같겠죠? 네, 개떡 같은 장 잘 이겨내시기 바라고, 좋은 주식으로 잘 버티세요. 버티면 이깁니다. 돈 버는 승리하고요. 고점 지옥,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저점 천국. 해서 옷을 입고 댕겨. 아시겠죠? 모자 하나 만들어 볼까? 단풍이 내보내고 문 닫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갑니다. 고생하셨어요. 방송 마칩니다.